예,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성대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키워드를 알려주시죠. 네,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자, 몸 푸는 조응천이라고 잡아봤는데요. 예. 더민주의 조응천 의원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논란 당시 같이 연루 의혹을 받았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과 박지만 이지 회장 측근 등을 보좌진으로 오늘 채용한 게 알려지면서 예.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최전방 저격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그런 분석은 사실 지난 2월에 영입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긴 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조 의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예. 직접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그냥 능력 있고 신뢰감가 있는 인사를 쓴 것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. 그러면서 자신의 사퇴 시점인 2014년 4월 이전까지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보고 듣고 안 이야기는 앞으로 절대 안 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. 예. 글쎄요, 이것도 과대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. 이른바 이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건은 조 의원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급을 전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?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요.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3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. 자신을 방어할 목적에서 말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먼저 말은 안 하겠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. 예. 실제로 앞서 그 월간중앙 인터뷰 같은 걸 보면요. 자, 이미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굳이 누군가가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? 이러면서 좀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. 예. 참고로 문재인 전 대표가요. 총선 전날이죠.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두 사람을 꼭 살려달라. 두 사람이 되면 이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의원이 될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방금 얘기한 조응천 의원하고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 동작갑 의원이었습니다. 예, 예.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여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의원들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권에게는. 다음 키워드는요? 네,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자, 이종걸 전 원내대표 첫날부터 사과했다는 이야기인데요. 예. 어제였죠. 19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구설에 올랐습니다. 어제 그 원내대표 송별회 자리에서 반 총장에 대해서 5년 있다가, 그러니까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직을 물러나는 5년 있다가는 국민들이 그 이름을 시궁창에 버릴 것이다라고 좀 논란이 됐는데요. 예.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에선 당연히 발끈했고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도 좀 실수했다라고 무마를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논란이 되자 이제 20대 국회 첫날인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반 총장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. 예. 가끔씩 이종걸 의원이 좀 격한 얘기를 내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군요. 이 건으로 또 회자가 된 게 바로 2012년 대선 전국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욕설 논란 SNS였는데요. 예. 당시에 저게 이제 욕설이다 이런 논란이 되자 자신은 저게 욕설이 아니라 그 줄임말이다라고 해명을 했었죠. 하지만 또 그 이후에는 이게 줄임말이 아니라 오타였다라고 또 해명을 했었습니다. 예, 예. 줄임말과 오타는 어쨌든 전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이게 또 지난해 화제가 됐습니다. 바로 청와대 여야 회동 당시에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상당히 예. 또 화제가 됐었던 상황이 그렇습니다. 있었죠. 예, 예. 자, 다음 키워드는요? 자,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전방의 불량 군의관이라고 잡아봤습니다. 예. 오늘 그 국방부가요. 불성실한 군의관은 최전방이나 어떤 격오지 같은 비인기 지역에 우선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그동안 제대가 가까운 말년 군의관의 경우에는 군 기강이 좀 해이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 개선책으로 내놓은 건데요. 예. 하지만 이 개선책이 알려지자마자 좀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우선 최전방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불량 군의관에게 치료를 받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. 또 하나 앞으로 최전방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일반 병사까지도 어떤 당신 불량해서 거기 간 거 아니냐라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. 이런 지적들. 개인적으로 저도 강원도 지오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예. 저도 성실히 근무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.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믿습니다, 물론. 예. 사실 요즘 그 전방 근무자는 자원에서 간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그 일반 병사의 경우에는요. 최전방 수호병제라는 제도가 2014년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보시는 것처럼 자원자가 많아서 높은 경쟁률도 기록하고 있고 군에서도 저게 우수 자원이 몰린다라고 나름 그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정작 이들을 치료해야 되는 군의관이 불량인 사람이 가게 되면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예. 그래서 오늘 이 제도가 알려지자 다수의 군 제대자들은 만약에 군의관이 불량이라면 그 최전방 같은 데 보내지 말고 그냥 영창에 보내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최전방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돌아온 이성대 기자. 리포트하는 자세만 봐도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